오늘 제가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상식을 깨라. 나 어깨 아프지, 팔이 아프지? 이게 말이 돼요? 머리가 아픈데 폐암일 수 있다고? 폐암일 수 있습니다. 폐암을 많이 진단하는데 무려 50%가 담배 안 펴요. 이 7가지 증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암 중에서 폐암은 부동의 1위 사망률입니다. 제가 부동의 1위라고 말씀드린 거는 작년만 1위가 아니었고 작년, 재작년, 10년 전에부터 암 사망률 중에 1위예요. 폐암이 왜 사망률이 1위이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췌장암이 1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췌장암 걸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일반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망률 중에 부동의 1위는 바로 췌장암이 아니라 폐암입니다. 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기 진단이 어려워요. 조기 진단이 말이 뭐냐? 이게 일찍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일찍이 발견이 안 될까? 첫 번째, 증상이 없어요. 폐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 폐암 자체, 얘네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분자 생물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폐암이 4가지 종류나 있어요. 이 폐암의 4가지 종류 중에서 특히 소세포 폐암이라는 폐암은 너무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게 되면 좀 사망률이 높다. 그리고 폐암은 수술, 근치적 완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폐암이 모든 암 중에서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어요. 단순 흉부 사진이거든요. 여기가 오른쪽 폐고 여기가 왼쪽 폐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이 환자분을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종양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보통 병원에 가서 다 CT를 찍지 않잖아요. 이렇게 엑스레이에 보이면요, 무조건 4개예요, 4개.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인데 엑스레이 정상입니다 얘기했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첫 번째로 아주 유명한 신체 변화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가 가운데가 떠요. 붙지를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곰봉지라고 그래요. 곰봉지. 손가락을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가운데 여기 다이아몬드 뚫려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거는 다이아몬드 공간이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클러빙 핑거라고 그래서 이 곰봉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이게 안 뜨면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왜냐면 저런 경우에는 COPD가 많아요. 폐쇄성 폐질환은 폐암의 하나의 완전히 독립된 위험 인자예요. 나 해봤더니 이거 이렇게 돼.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빨리 병원에 가서 저설량 흉부 CT 이거를 꼭 찍으셔야 되고요. 자, 이거 호너 증후군. 여러분 보세요. 어디가 이상한가요? 여기가 오른쪽 눈이고 여기가 왼쪽 눈이잖아요. 딱 봐도 여러분 여기가 이상하죠. 이게 정상인데 여기는요, 눈꺼풀이 내려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눈꺼풀이 처졌다, 안검하수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눈동자가 좀 희미해요. 이거는 폐암뿐만이 아니라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질환은 다 이게 나와요. 호너증후군이라는 게. 뇌종양이라든지 또 갑상선에 암이 생겨도 저게 나오고요. 폐암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저게 나옵니다. 즉 폐암이 갑상선 주위에, 위에 생기는 암덩어리가 있을 경우에는 저렇게 내가 눈이 이상해, 안과를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호흡기내과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증상이 뭐가 있을까? 제가 호흡기내과 전문이잖아요. 7가지 제가 딱 핵심을 요약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폐암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뭐다? 무증상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건 절대 아니지만 증상이 있을 때는 이 7가지 증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침이에요, 기침. 근데 기침은 여러분, 감기 걸려도 기침하고 비염이 있어도 기침하고, 기침은요 그냥 모든 호흡기 질환에 기침하잖아요. 심지어 역류성 식도염도 기침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침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폐암 환자의 75% 이상 가장 흔한 증상은 가래에 피 나오는 거다, 가슴 아픈 거다, 이게 아니고요, 기침이에요, 기침. 그래서 2달 이상 하는 기침은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흔한 증상은 숨차요. 숨찬 것도 폐암만 숨찬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폐암에서 중요한 거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데 쉰 목소리. 목소리 쉬었을 때 여러분 폐암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성대를 침범하거든요, 폐암이. 머리가 아파. 이게 말이 돼요? 머리가 아픈데 폐암일 수 있다고? 폐암일 수 있습니다. 폐암이 뇌로 전이되는 거. 제가 아까 근데 폐암에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암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비소세포암 중에 편평세포암, 서남, 대세포암. 소세포 폐암은 뇌로 엄청나게 빨리 전이가 돼요. 그래서 두통이 심하다 하면 이거 혹시 소세포 폐암 아닐까 생각해야 돼요.
물론 머리 아프다고 무조건 폐암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두통이 계속돼요. 타이레놀 먹어도 안 나서요. 그러면 정밀검사 필요하다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뼈가 아파. 나 어깨 아프지, 팔이 아프지? 이것도 여러분 폐암의 경고 증상일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상식을 깨라. 뼈가 아프면 이게 관절염이나 뼈가 이상한 거 아니야? 폐암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세포 폐암, 뼈로도 빨리 가요. 골절도 잘 돼? 근데 이게 정형외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다면은 폐암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밥 먹기가 힘들어. 연하곤란. 흉부 통증은 당연히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폐암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경고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최근에는 검진을 하잖아요, 우리가. 검진을 할 때 모든 대학병원이나 검진 기관이 다 저설량 흉부 CT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CT를 찍어야지. 근데 또 CT 하면 여러분들이 딱 하는 게 있어요. 방사선. 이거에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저설량, 방사선의 농도가 낮다. 이거는 방사선 피폭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진 받을 때 저설량 흉부 CT 항목이 있으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담배 피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하시고 요즘에는 담배 안 피는 여성 폐암이 너무나 늘어나기 때문에 저설량 CT를 반드시 찍어보시기를 강력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혈액검사로 암을 진단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90%는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요, 혈액검사, 종양표해자 검사는 조기 진단을 못해요. 다 진행됐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이 안 돼요, 혈액검사로. 이거 아셔야 되고요. 폐암의 조기 진단은 1기 이내가 조기 진단이고 가장 좋은 건 연기암이에요. 이런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관지 내시경까지 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기관지 내시경 하기 힘드니까 저설량 CT까지는 찍으시라. 그러면 1기암은 발견한다. 최근에 아주 문제가 되는 게 나 담배 안 펴. 담배를 안 피면은 나는 폐암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남성 폐암 환자의 6분의 1은 담배를 안 피는 거고요. 여성분들은 무려 50%가 담배 안 펴요. 폐암을 많이 진단하는데 여성분들은 무슨 소리예요, 원장님? 전 담배 안 폈어요. 담배 근처도 안 갔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최근에 여성 폐암이 너무 증가해요. 하나는 저설량 CT를 많이 찍으니까 발견이 많이 돼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호르몬의 영향, 그 다음에 주부들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 요리할 때 미세먼지 엄청나게 나옵니다. 특히 고등어구이, 생선구이, 고기 구울 때. 그래서 최근에는 하여튼 여성분들 폐암이 담배하고 상관없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도 내가 담배를 안 핀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검진을 하셔야 돼요.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늦어요. 담배를 안 피는데 내가 폐암이 왜 걸리냐?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내가 담배를 안 피지만 간접 흡연이 있어요. 간접 흡연은 2차 흡연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 남편은 집에서 담배를 안 펴요. 그 남편분의 몸에, 옷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이거를 3차 흡연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게 애기들이 있는 집 있죠. 소아는 특히 폐가 성숙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빠들이 막 애기 안고 나는 담배 밖에서 폈어. 괜찮아. 이거는 정말 애기한테 너무나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담배를 안 피는데 두 번째 원인은 요리 중에서 발생하는 연기. 그러니까 요리할 때는 환풍기 꼭 켜시고 문 열어놓고 요리 끝났다고 바로 끄지 마시고 30분 이상 더 틀어놓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요. 네 번째는 이제 성면. 요즘에는 성면에 대해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지만 옛날에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막 학교 천장 이런 데 성면으로 다 해놨거든요. 라돈 지하철에 많아요. 다섯 번째는 내가 현재 폐질환을 갖고 있다. 이것도 담배를 안 펴도 폐암 발병에 흔한 5가지 원인에 들어갑니다. 폐암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의 직업군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납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일하시는 분들, 고깃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통경찰관 맨날 밖에서 그 매연 다 마시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통경찰관 분들, 그 다음에 또 지하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가끔 출퇴근을 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폐암 발병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설량 CT를 꼭 찍으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년만 담배를 끊어도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포기하지 마셔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유산소 운동량이 증가해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생존이 올라가요. 가래가 엄청나게 줍니다.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만성기관점의 치료는 첫 번째가 금연이다.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배를 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기능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구강암도 줄어들고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건데 방광암이 감소해요. 방광암.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소변으로 나오면서 방광암을 유발해요. 그래서 방광암도 감소를 합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 췌장암도 감소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 뭐 뇌졸중 위험 감소, 피부 상태가 좋아져요. 담배 피면서 피부과 다니면 소용없어요. 이걸로 뭐 평생 금연이 아니라 1년만 금연해도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금연을 하게 되면 도대체 사망률이 얼마나 줄어들까? 50세 이전에 만약에 금연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15년 동안 사망할 위험이 반이 줄어요. 반이. 이거 34세에 만약에 금연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젊을 때. 그러면 똑같아요. 담배를 아예 안 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연은 일찍 할수록 좋은 겁니다. 늦게라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34세 미만의 흡연자분들은 제발 지금 딱 끊으세요.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담배 안 핀 거와 똑같아요. 얼마나 좋은 희소식이에요. 지금 33인데 나 어렸을 때부터 담배 지금 끊어도 안 될 거야. 담배를 아예 안 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33세하고 40세 이 중간이다, 이래도 생존기간이 9년이 연장되는 거고요. 늦게 끊을수록 이게 생존기간이 줄어들죠. 급성 심근경색은요, 여러분, 금연 1년 하면은 바로 담배 안 피는 거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급성 심근경색에 담배가 그만큼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급사에 가장 흔한 게 급성 심근경색, 수면무호흡증을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등산 가다가 막 뉴스에 많이 듣잖아요. 근데 담배를 딱 끊고 1년만 지나면 내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을 확률은 그냥 담배 안 피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원장님, 담배를 펴야지 저는 생기가 돌고요. 담배 안 피면 이게 뭐 에너지도 없고 다운되고 우울증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니코틴 중독 때문에 그래요. 니코틴. 이 니코틴이라는 놈들이 우리 뇌에서요 행복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저같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도저히 일을 못 하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를 펴야 안정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니코틴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면 도파민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죠. 니코틴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니코틴 중독에서 헤어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50년 동안 흡연한 사람은 50억을 기다려 버리는 거다. 근데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저는 30년 동안 호흡기내과를 하면서 환자를 본 건수만 200만 번이 넘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50억의 가치도 비교가 안 돼. 너무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롭고 가정이 그냥 파탄이 나고 본인의 삶도 파탄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지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는 길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뭐 사람은 한 번 남으면 죽는 건데. 맞는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 건 맞는데 정말 환자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생님 저 좀 안락사 시켜주세요 이래요. 너무 고통이에요. 그리고 가족들도 제발 우리 남편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래요. 그만큼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니까 담배는 정말 무조건 끊으셔야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너무나 많은 그런 환자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러죠. 그거는 관련, 이 담배는 문제지만 요즘에 전자담배가 있잖아요. 전자담배는 폐암 안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장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전자담배 많이 피우니까. 전자담배와 여기 담배를 제가 비교해놨는데요. 니코틴 함량, 타르, 그 다음에 이게 연기 생기는 거, 위험성 이런 걸 다 했는데 결론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서 폐암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거다라는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전자담배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이 있기는 해요. 근데 무작위로 많은 사람을 대규모로 연구한 논문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자담배 회사에서 연구비를 이렇게 스폰을 하고 그쪽으로 유도한 논문들이 많아요. 이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담배를 대체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다. 똑같이 건강에 안 좋다. 그리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다가 금연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전자담배가 금연의 중간 단계로 인정할 수 없다가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팩트입니다. 숨쉬기 운동이 너무나 중요한 운동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식호흡이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복식으로 이렇게 숨쉬기 좋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운동, 휘파람 호흡. 휘파람은 아시죠? 자, 휘파람을 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오므려야 되잖아요. 이 호흡은 뭐냐면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요, 끝까지 입을 오므리고 쭉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폐포가 완전히 짜주면서 폐 기능이 좋아지게 돼요. 길게 하는 사람일수록 폐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흉곽 팽창호흡은 제가 가래할 때도 말씀드렸죠. 흉곽을 끝까지 팽창했다가 내쉬는 숨쉬기 운동, 이게 좋고, 빨리 안 내쉬어도 내쉬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고 처음 들어보는 운동인 게 숨 안 쉬기 운동.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냥 숨을 숨을 안 쉬는 운동도 파 내쉴 때 폐포가 수축돼서 폐가 좋아지는 그런 운동입니다. 할 수 있는 난 최대예요. 오래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폐를 위해서 7가지 계명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금연하십시오. 첫 번째.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가 너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단백질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랬지만 폐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서는. 세 번째, 녹황색 야채 무조건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유산소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근력 운동은요, 호흡 근력 운동이에요. 호흡 근력 운동은 뭐냐면요, 늑골 사이에 다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슴 근육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노인이 됐을 때 호흡을 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이걸 우리가 액세서리 머슬이라고도 하나, 호흡 보조 근육을 하는데, 이 호흡 보조 근육이 있는 분하고 깡마르게 없는 분하고는 70대 넘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 뭐 담배 피는 친구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간접 흡연이 문제가 아니라 3차 흡연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만나도 광장에서 만나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피는 친구하고 같이 4시간, 5시간 있다. 그럼 그 사람 간접 흡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 공간은 피하라. 환기가 잘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환기 자체가 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하 공간은 가시면 안 되고요. 매일 자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숨쉬기 운동을 하시라. 저는 여기에 있는 7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배 피는 사람은 아예 안 만나요. 호흡기내과 전문의 30년 차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